반갑습니다. 망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 태블릿 PC라는 특검에 조작된 증거품으로 최순실과 엮으면서 탄핵 구속을 시켜놓고 4년 9개월이 흐른 지금에 와가지고 그 태블릿은 최순실 소유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완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태블릿 PC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탄핵 정국 당시에 최대 수혜를 본 손석희의 JTBC와 홍석현의 중앙일보만 유독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까지 파괴하면서 내각제로 영구 집권을 하려는 이 세력들의 1차 제물이 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켰던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어떻게 입수가 되었고 또 왜 지금 와서 입수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따져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직결된 엄청난 사안을 선두에서 보도를 하면서 2016년 10월 19일 처음으로 태블릿 PC를 거론하다가 두 번째는 최소원, 그러니까 최순실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이라면서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관계를 JTBC가 어느 정도 감지했기 때문에 그들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JTBC 보도 다음 날인 10월 25일 오전 11시 50분쯤에 연합뉴스가 익명의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검찰이 어제 저녁 JTBC로부터 삼성 태블릿 PC 1개를 수령했다. 파일 내용을 현재 분석 중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때부터 최소원의 개인 컴퓨터는 졸지에 태블릿 PC로 둔갑이 돼버렸고 JTBC도 10월 25일 방송부터는 태블릿 PC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태블릿 PC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작부터가 의욕투성이었고요. JTBC는 문제의 태블릿 PC를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경 즉 특집방송 30분 전에 검찰에 이미 제출을 했고 제출자는 법조팀장 조택수 기자라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조택수는 법정 증언에서 서울중앙지검 2층 청사에서 노승권 1차장 검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 봉투에 넣은 태블릿 PC를 건네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해놓고 검찰 압수조서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김태겸 검사가 2016년 10월 24일 19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 702호실에서 최재욱 검찰 주사보를 입회시킨 가운데 삼성 태블릿 PC를 압수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다른 브랜드의 태블릿 PC도 있는데 삼성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들이 삼성의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으려고 삼성 태블릿 PC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조택수 기자가 언급한 노승권 1차장 검사실의 직원이 김태경 검사와 최재욱 수사관으로 바뀐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압수조서는 10월 24일 당일에 작성된 것도 아닌 무려 4일이나 지난 10월 28일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차기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검찰은 압수조서를 10월 28일에 작성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지만 압수조서 작성에 필수적인 압수 목록은 압수 당시에 현장에서 즉시 물건 제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압수 실시 후 무려 4일이나 지체한 것은 위법하고 지체 이유는 JTBC의 태블릿 입수 불법성이 그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증거물 입수 과정의 위법성은 이뿐만이 아니고요. 문제의 태블릿 PC를 포렌식한 검찰 수사관 송지아는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하죠. 통상은 봉인이 돼 있지만 이번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봉인지에 서명이 없으면 저희가 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서명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긴급하다라고 해서 그냥 진행이 됐다. 이렇게 증언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검찰은 태블릿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JTBC와 완전히 다르게 설명을 하죠. 서울중앙지검 1차장 노승권 검사는 JTBC 보도 직후인 2016년 10월 26일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에 간 심수미 기자가 최소원의 독일집 쓰레기통에서 확보한 것 같다. 최소원이 집을 옮기면서 경비원에게 버리라고 주었는데 경비원이 독일인이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심수미 기자가 주워서 한국으로 보낸 것 같다. 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여러분, 노승권 1차장 검사의 브리핑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확보한 것도 아니고 확보한 것 같다.
그렇다도 아니고 그런 것 같다. 버린 것도 아니고 버린 것 같다. 보낸 것도 아니고 보낸 것 같다. 모조리 추추성 발언이고 뭐 하나 딱 부러지게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JTBC의 심수미라는 여성 기자가 저렇게 독일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증거 자료를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심수미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수미는 JTBC 기자죠. 고용태 일당과 저녁 식사로 폭탄주를 말아 마시면서 기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사기꾼들의 말만 그대로 믿고 그 거짓말을 그대로 방송에 인용 보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킨 데 일조한 그 대가로 올해 여기자상을 받은 아주 파렴치한 기자 같지도 않은 기자를 핑계대면서 브리핑을 하는 노승권 1차장 검사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듯 문제의 태블릿 PC를 최소원이 사용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최소원에게 이제는 자백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최소원은 2016년 10월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이래 2016년 11월 20일 기소될 때까지 고영곤 검사로부터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아왔습니다. 고영곤 검사는 2016년 11월 1일 오후 4시 25분부터 밤 10시 10분까지 야간 조사를 하면서 JTBC 보도 태블릿 PC를 추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JTBC 태블릿 PC와 관련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데스크탑 알죠? 집에 있는 이런 본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날 고영곤 검사는 피고인의 셀카 사진이 태블릿 PC에 있다는 등으로 추궁하여 입회한 이경재 변호사죠. 본 변호인이 그 태블릿 PC를 실물로 재현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포렌식 중이어서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사진 출력물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검찰이 포렌식 중이어서 제시하기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월 1일이면 검찰 자체 포렌식 작업은 이미 끝났고요. 사진 출력물도 최초에는 흑백, 그 후 컬러로 된 이른바 피고인의 셀카 사진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최소원이 셀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 자신의 한 손으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귀신이 찍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신을 찍는 것이 셀카 사진인데 뭔 놈의 사진의 두 손이 최소원의 얼굴 옆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까? 자, 이때 변호인이 그 사진 영상은 셀카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문점을 제기하자 이날 JTBC 관련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후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끈질긴 자백 강요가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에게 사실이면 차라리 자백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지만 이 최소원은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추후 태블릿 PC 사용법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검증할 때 거짓말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극구 부인하였다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도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뭐 회유 이런 게 아니라 위증교사. 참 무서운 놈들이에요. 최소원의 JTBC 관련 진술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20일 기소된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태블릿 PC 실물 제시를 요청하였고요. 검증 및 감정 신청을 했지만 이 검찰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검찰은 태블릿 PC에 대한 자체 포렌식 작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보고서와 태블릿 PC의 실물을 법정에서 제출하지 않았고요. 이경재 변호사의 검증 및 감정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검찰 측에 불리한 증거였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도 이미징 파일 5개 중에 4개를 증거 인멸을 지들이 해놓고 나머지 1개를 홍성준 검사라는 놈이 틀어지고 주지 않고 특검이 도망다니고 최소원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킬 때는 온갖 조작 날조 수사로 감옥에 집어넣고서는 이제 와서 최소원이 태블릿 PC 주인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러고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당시 특검의 조작날조 수사 발표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 또 그 언론사들의 보도를 듣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이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전 국민의 6, 7%가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데 또
이런 조작 날조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이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언제까지 욕을 먹어야 돼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죄도 없이 일주일에 4회 이상의 인민재판을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까지 발부해서 1년을 옥살이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형집행 정지시청까지 했지만 기각시킨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과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를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정말 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분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수의 원로 지식인들까지. 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4년 9개월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다가 죄가 없는데 사면이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의 눈과 귀를 또 입을 막기 위한 음해 공작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국 시민들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고스란히 진실을 구할 수 있도록 이 공작 세력들의 아가리를 꼬매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부터 열심히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저라도 돈과 구독자의 환장한 보수 유튜브들처럼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선동하지 않고 힘이 들고 외롭지만 꿋꿋이 진실만을 방송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